안녕하세요. 투자공비입니다. 오늘은 QLD의 백테스트를 한 결과를 공유드릴까 합니다. QLD의 백테스트 기간은 21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로 잡았습니다. 21년 상승장부터 22년의 최악의 하락장까지 일부러 포함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QLD를 매일 한 주씩 매수할 경우와 QLD를 매달 한 주씩 매수할 경우인데요. 매달의 경우는 매달 1일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수익률로 비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수량은 의미가 없고요. 매일 10주씩 하나 매일 한 주씩 하나 결국 수익률은 똑같기 때문에 그 점으로 수익률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QLD랑 비교할 만한 비교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총 4가지 비교군을 설정해 봤습니다. 먼저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인 QQQ, 그리고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 SPY,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배당 성장 ETF 슈드, 그리고 고배당 ETF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인 제피까지 이렇게 4가지를 함께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매수를 진행했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을 비교할 때 배당 성장이나 제피 같은 경우는 배당이 많은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당까지도 한번 함께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매일 한 주씩 매수를 했을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QLD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10월까지의 결과고요. 처음에 상승장을 따라가다가 하락장을 엄청나게 맞게 되죠. 그래서 최저 마이너스 46.41%라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묵묵히 참고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했다면 현재는 55.54% 그리고 최대 60%를 넘어가는 수치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결국 우상향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QLD를 샀을 경우 마이너스도 심각하지만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QQQ입니다. QQQ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최저와 수익률이 QLD보다는 낮죠. 마이너스 15.44%로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다면 40%를 넘겼던 경험도 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31.88%의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S&P 500을 추종하는 SPY입니다. SPY 같은 경우는 최저 마이너스 18.2%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31%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슈드죠. 슈드는 먼저 배당 제외하고 주가의 수익률만 판단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배당과 관련된 ETF는 움직임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최저 11%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12.64%라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죠. 등락도 크지 않지만 그만큼 수익도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배당 ETF인 제피입니다. 제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하락장에서는 크게 떨어지면서 최저 마이너스 13.55%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2024년 5월쯤, 3, 4월쯤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4.42%의 수익률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고배당 주다 보니 3년을 가지고 있었던 수익률은 조금은 많이 아쉬운 수치이긴 한데요. 한번 배당까지 포함을 시켜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투자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주가의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필요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바로 수익률이죠. 자, QLD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은 55.54% 그리고 배당은 0.44% 해서 총 수익률은 55.94%를 얻게 됩니다. QQQ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 37.22% 그리고 배당을 0.93% 해서 38.15%이고요. SPY는 총 더해서 33.47% 그리고 배당이 중요했던 배당 성장 슈드는 확실히 배당 수익률로 10%를 얻게 됩니다. 이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 투자금 대비입니다.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22.64%를 얻게 됩니다. 제피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은 지지부진했지만 배당 수익률을 11%,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11%로 해서 총 15.42%의 수익률을 3년 동안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래도 그래프를 겹쳐보았어요. 이래야 직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요. QLD와 QQQ는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확실히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상승 시에는 더 많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SPY, 스파이와 비교를 해도 스파이가 잔잔잔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면 레버리지는 등락이 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힘이자 무서움인 것 같아요. 자, 슈드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비교를 하니 슈드는 정말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강한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피와 비교를 해도 이렇습니다. 이걸 한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파란 선이 QLD입니다. QLD가 등락이 큰 거에 비해 나머지는 좀 잔잔잔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확실히 QQQ와 SPY는 좋은 투자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달 한 주씩 산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우리가 매일 한 주씩 살 때와 뭐가 많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QLD입니다. QLD는 최저 43.36%의 하락을 경험하면서 현재는 53%까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매일 한 주씩 살 때와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겠죠. 주가의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QQQ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는 21.7%, 그리고 현재는 36.24%의 결과를 가지고 갑니다. SPY도 크게 다를 게 없죠.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드의 경우 최저 마이너스 10.99%, 그리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12.44%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제피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한 주씩 살 때와 매달 한 주씩 살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한 주씩 산다면 그만큼 투자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뭐 매달 10주씩 사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우리는 수익률을 봐야 될 겁니다. 매달 한 주씩 샀을 때 QLD는 최종 54.64%, 그리고 QQQ는 37.54%, SPY는 33.56%, 슈드는 배당이 14.54%로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98%라는 그래도 좋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피 같은 경우는 16.42%라는 배당을, 가장 높은 배당을 얻어가면서 20.54%라는 최종 수익률을 얻게 되네요. 자, 마찬가지로 두 그래프를 한번 QLD와 다른 ETF들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QLD가 하락 시에는 더 하락을 하고 상승 시에는 더 상승을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SPY와 비교해도 동일합니다. 슈드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하락 시에는 더 하락, 상승 시에는 더 상승을 하면서 최종 수익률은 좋은 것을 보고 있죠. 제피 역시도 이렇습니다. 자, 네 가지를 비교해 봐도 확실히 슈드와 제피가 기준선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반면 QQQ와 스파이는 조금 더 움직이고 QLD는 더 많은 변동성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합한 최종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투자한 결과인데요. 매일 한 주씩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QLD가 55.94%로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한 주씩 매수를 했을 때도 역시나 QLD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매일 한 주씩과 매달 한 주씩 매수를 했을 때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배당을 가지고 있는 슈드와 제피는 그 배당을 주는 시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살 건지 아니면 매달 살 건지는 지수 추종을 한다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량을 정하는 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3년간의 투자일 뿐이지만 우리는 상승장도 있었고 그리고 역대급 하락장도 함께 넣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결과로 알 수 있게 된 것 세 가지는 먼저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배당주의 안전성도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수 추종은 좋다. 내가 자신이 없다면 지수 추종을 정립해 가는 것이 하나의 가장 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그리고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한 주씩 사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정말 드물고요. 조금 실천을 하다가도 욕심이 생기거나 계획을 변경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주씩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5주씩, 10주씩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한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투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결국 22년의 하락장은 모두 극복을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올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2년 같은 하락장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도 없으며 하락장은 언제라도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느꼈고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저의 백테스트는 계속해서 지속될 예정이에요. 제가 지금 ISA 계좌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고 고배당주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백테스트도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료가 계속해서 산출되면 지속적으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남은 주말 정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좋은 투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